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리나는 손에 빨간 새우깡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테이프가 벌어지며 새우깡 몇 봉지가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작게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새우깡 사러 한국까지 왔나? 리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급하게 쏟아진 새우깡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스 안에 뭐가 더 있어요? 열어봐야겠는데요. 새우깡뿐이에요. 리나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야?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요. 받은 게 새우깡 한 박스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리나는 22살이었습니다. 베트남 공항에서 엄마와 작별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마중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강미숙도 함께였습니다.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들었지? 이리 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리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리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은 좀 시골이야. 근데 공기는 좋아. 민석이 말했습니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나무와 된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짐 풀고 나와. 시어머니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이불은 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놓였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확 타올랐습니다. 너무 매웠습니다. 입에 안 맞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리나를 봤습니다. 저기 박시댁 며느리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오셨다는. 네. 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 동네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리나를 보더니 주인 아저씨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도 도망갔는데 말이야. 이번엔 어떨까? 또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국제 결혼은 다 그렇다잖아요. 리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도망갔다. 재산을 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재산이요?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집은 따뜻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도 겨울 공기도
동네 사람들의 말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베트남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정도. 전화를 끊고 리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00원. 3,000원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빼간 거였습니다. 도박으로요. 리나는 통장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병원비 좀 보내야 하는데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또 돈 달라고? 너네 집은 맨날 돈이야? 엄마가 아파서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에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리나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였습니다. 리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멍이 가려질 때까지요. 그날은 아이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구석에 섰습니다. 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리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화장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리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돈 없으면 내 나라로 돌아가. 여기서 뭐 하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베트남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5만 원밖에 못 보내. 동생 목소리가 실망한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리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베트남 하늘도 이렇게 어두울까요? 엄마는 지금 어떨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리나는 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선택권도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밤마다 도박장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 계속 두드렸습니다. 박민석 있어? 나와.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갚으라고.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리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 5천만 원. 즉시 상환 요구.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요? 며칠 뒤 리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배추, 무, 파, 고추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500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11,500원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맞네요. 1,000원 제가 잘못 쳤어요. 리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계산기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장을 나오는 길, 동네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는 숫자의 귀신이에요. 계산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니까요. 옛날에 서울서 일했다잖아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서울에서 일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고 들었는데 계산을 저렇게 정확하게 한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리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라던데 어떻게 갚을 거예요? 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석이 리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엄마한테 있지. 리나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요? 엄마가 돈이 있어요? 모를 거야. 숨겨놨으니까.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리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무서웠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다고요? 숨겨놨다고요? 시장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계산기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시던 모습이요. 서울에서 일했다는 말도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리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리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민석이 물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나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민석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리나는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계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에 서 계셨습니다. 민석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리나가 소리쳤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리나까지 밀쳐버렸습니다. 비켜. 둘 다 계단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리나의 손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도 리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복도 끝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현우야, 이게 아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리나는 힘을 다해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나를 봤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다.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황급히요. 실수였어. 그냥 실수였다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리나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리나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 서 계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리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민석이 시어머니를 밀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부러 떨어뜨리려 했던 겁니다. 사고로 위장해서요. 리나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시어머니도 리나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나를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야겠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변호사야. 내가 연락할게. 리나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증언해 줄게. 어제 일도 폭력도 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 살렸잖아. 고맙다. 리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폭력도 도박도 계단 사건도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리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분이 빚만 5천만 원입니다. 재산이 없어요. 300만 원 정도가 최선입니다. 300만 원. 20년의 대가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몇 주까지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석을 만났습니다. 도장을 찍는 자리였습니다. 민석은 리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고 나갔습니다. 20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아이짐 하나.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택시 부를게요.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석에, 리나와 아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빨간 새우깡 박스였습니다. 리나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박스를 리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베트남 가서 먹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살았는데 새우깡 한 박스? 저 집도 결국 쫓겨났네. 리나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가거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시어머니가 차로 돌아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리나를 봤습니다. 오래요.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리나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습니다. 새우깡 박스를 들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20년의 끝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새우깡 한 박스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베트남 공항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공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리나야. 엄마가 리나를 안았습니다. 작아지셨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요.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우깡 박스를 구석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박스를 봤습니다. 그게 뭐야? 새우깡이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왔습니다. 리나 왔다며? 20년 만이네. 아줌마들이 새우깡 박스를 봤습니다. 저게 뭐야? 새우깡? 20년 살았는데 가져온 게 그것뿐이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딸은 한국 갔다가 위자료 1,000만 원 받았는데 금반지도 받았다던데. 리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리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날 밤 리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우깡 박스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그거 안 열어봐? 오래 두면 상해. 나중에요, 엄마.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엄마와 아이가 시장에 간 사이 리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새우깡 박스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박스로 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우깡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봉지뿐이었습니다. 포장이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새우깡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스 밑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현금 묶음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을 넣어 묶음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었습니다. 100장씩 묶음이요. 벽돌만큼 두꺼웠습니다. 다시 박스를 보니 묶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꺼냈습니다. 10개, 20개, 30개, 60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억 원을요? 박스 밑에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풀었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금목걸이도요. 리나는 현금과 금은 보화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리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자기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달랐어. 처음부터 돈을 노렸지. 착한 척했어. 1년 동안 내 신뢰를 얻었어. 그리고 금고를 열었어. 2천만 원을 가져갔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리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가 도둑이었다고요?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 후로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지. 또 당하겠다고.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 너를 시험했어.
미안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도망가나 참고 사나 보려고. 하지만 너는 달랐어. 20년 동안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어. 리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계단에서 내가 날 구했잖아. 그때 알았어. 너는 진짜라는 걸. 내 며느리라는 걸. 계속 읽었습니다. 사실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했어. 은퇴하고 내려왔지.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도 있었어. 서울 강남에. 리나는 멈췄습니다. 회계사요? 상가 건물이요? 그 건물을 팔았어. 그래서 3억이 됐어. 남편 유산,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시집 올 때 보낸 지참금까지 다 모았어. 전부 내 거야. 리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금반지는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거야. 평생 끼고 있었어. 이제 내 거야. 목걸이도 귀한 거야. 다 가져가.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새우깡 박스에 숨긴 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였어. 공항에서 의심받지 않게. 내가 안전하게 베트남 갈 수 있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차에서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어. 고맙다. 사랑한다. 늦게 말해서 미안해. 새로 시작하고 행복해야 해. 현우도 잘 키워. 한국말 가르쳐주고 할머니 잊지 말라고 해줘. 미안하고 고맙다. 시어머니 강미숙. 리나는 일기장을 안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0년이 보였습니다. 차갑게 구박하셨던 시어머니. 하지만 손을 잡아주셨죠. 계단에서 리나를 보셨던 눈빛. 변호사를 연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3억 원을 몰래 준비하셨습니다. 전부 리나를 지키려던 거였습니다.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리나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2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리나는 일기장을 엄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읽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리나와 엄마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도 리나를 안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을 같이 팔았습니다. 새우깡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현우는 15살이 됐습니다. 베트남어도 잘했고 한국어도 유창했습니다.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리나는 일기장을 꺼내 읽어줬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야겠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우도 데려가거라.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현우와 함께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나러 가요? 응.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가.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석의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공항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새우깡 한 봉지를 샀습니다. 택시를 타고 묘소로 갔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묘소가 보였습니다. 비석을 찾았습니다. 강미숙 시어머니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현우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다녀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못 왔어요. 이제야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기장 받았어요. 3억 원도, 금반지도, 목걸이도 다 받았어요.
그걸로 새로 시작했어요. 식당에요. 엄마랑 같이요. 베트남 음식이랑 한국 음식 팔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현우도 잘 크고 있어요. 한국어도 계속 가르쳐요. 할머니 생각난다고 말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행복해요, 어머니.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도 사랑해요. 가방을 열어 새우깡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빨간 봉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리나는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따뜻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또 올게요. 일어서서 돌아봤습니다. 새우깡이 보였습니다. 20년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진 이야기. 구박이 사랑이었던 이야기. 매년 올 겁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요.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